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몽원 전 현대건설 사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전 파주시장 등 사회의 지도급 인사뿐만 아니라 카드빚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사업 실패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 자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다간 자살 신드롬 이라도 생길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죽는 사람이나 오죽했으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만 생각하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니 아예 망각을 하고 사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다 자살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주변의 이야기와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생각해 보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행을 가겠다, 기막히게 맛있는 걸 먹겠다, 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전화하겠다 등이었습니다. 정말 평소에 간절히 바랐던 커다란 소망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칠판에 부인 나우라고 쓰면서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고 일러주셨다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 현재 22살의 꿈 많고 예쁜 대학생인 그녀는 20년째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이 방향이 되바뀐 기형으로 이를 교정하는 수술을 서울대 병원에서 받고 있지요. 발이 성하지 못한 탓에 척추마저 이상이 생겨 철심을 박았고, 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발이 원래 방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도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또 발목에 철심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맑고 고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꿈은 예쁜 구두를 신어보는 것과 친구들과 수다 떨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쁜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 살고 싶은 그녀.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고 싶어 살아가는 그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6월 11일, 대구에서는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처와 4살 난 딸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려다 4살 된 딸아이만 죽게 만든 부정. 같은 날 광주에서는 생후 3일 된 아들이 발목이 기형이라고 아내 몰래 갖다 버린 부정. 정말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12살의 척추측만증으로 척추에 철심을 박아 허리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30살이 넘은 지금도 수술로 병원 드나들면서도 세계 여성 당구계의 정상에 우뚝 선 자넷 B. 딸인 줄만 알았던 뱃속의 아기가 아들임에 너무 좋아했던 것도 잠시 눈물 없는 날이 없었던 18년의 세월 속에서도 자폐아 아들을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키워 2002년 아시아 태평양 경기대회에서 4종목에 출전해 금 2, 은 2을 목에 걸게 한 유현경님의 눈물겨운 모정 등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 쓰기고 했지만 지금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재기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제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창 돈을 벌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사업 등을 벌이다 그만 12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고와 채권을 상계 처리하고 또한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옮기면서 이제는 4에서 5천만의 빚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1억이 아니라 1에서 2천만의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 빚 청산 과정에서 겪는 고초는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계속되는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사업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변에서도 이분의 그러한 행동에 신뢰를 보내며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한 번에 왜 가지고 있는 재고와 집을 팔면 꽤 돈이 되었을 텐데 처분하여 해외로 나갔으면 지금같이 어렵지 않을 텐데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대답은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가족과 친지 및 주변 친구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어느 정도 저를 아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의 인생사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하하. 제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벌리는 것은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말입니다. 가끔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는 것이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주말이면 어김없이 계획이나 예약 같은 것 필요 없이 차에 텐트 싣고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가족과 함께 산과 계곡과 아니면 히말리아 트레킹과 같은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요즘 정말 그리워집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축구 교실을 열어 꿈나무를 키우면서 그들과 함께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 뛰어놀면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에서 퍼온 어렵고 힘들 때는 라는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삶이 힘겨울 때 새벽 시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밤이 낮은 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 때는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국물 맛 끝내줍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 백만장자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도 내 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부럽지 않다. 죽고 싶을 때 병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죽으려 했던 내 자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난 버리려고 했던 목숨.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파리 목숨이라고들 하지만 쇠심줄보다 질긴 게 사람 목숨입니다. 내 인생이 깝깝할 때 버스 여행 한번 떠나보십시오. 몇 백 원으로 떠난 여행.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풍경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보면서 활짝 펼쳐질 내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갑갑하여도 분명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은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며 김치 부침개를 드셔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것입니다. 파랑새가 가까이서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까마귀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일을 하나씩 더 올려보십시오. 아침에 지각해서 허둥댔던 일, 간신히 앉았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살짝 했던 욕들, 하는 일마다 꼬여 눈물 쏟을 뻔한 일들을 밤하늘에 다 날려버리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아참, 운 좋으면 별똥별을 보며 소원도 빌 수 있습니다. 문득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느낄 때 100부터 거꾸로 세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나이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